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김현용 연구위원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그런 네카오. 섹터입니다. 네. 네카오라고 그렇죠. 그럽니까? 네카오라고 합니다. 네. 카카오, 네이버 이거 진짜 주식이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합쳐서 네카오라고 얘기하지만 예. 요즘에 뭐 실적도 그렇고 좀 네. 희비는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이버가 뭐 워낙 잘 나와서요. 이 두 종목과 그리고 네. 또 게임 한번 네. 쭉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네.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 이제 실적 발표를 했고요. 네. 게임주들은 이제 네카오보다는 좀 늦었지만 이제 순차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들을 예, 필두로요. 예, 근데 예. 이제 전반적인 실적의 분위기는 이제 네. 게임은 원래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었고 네. 네이버나 카카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네이버와 크래프톤이 실적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네. 예, 그리고 네. 상대적으로 카카오나 NC소프트는 좀 못 나왔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측면에서도 통상적으로 섹터가 가게 되면은 주가들이 이제 그 안에 있는 개별 종목들이 같이 가는 경향이 네. 큰데 이번 이제 실적 직후를 보면은 조금 차별화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네이버와 크래프톤이 이번 1분기에 실적을 상당히 잘 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실적이 잘 나올 때 투자자분들이 가장 처음 의심하는 게 업황이 안 좋은데 실적이 잘 나왔어요. 일회성 이익이 있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부분들 당연히 체크를 하실 텐데 네. 앞서 언급드린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사업의 어떤 체질이 좋아지면서 업황의 침체를 이겨낸 그런 이제 호실적이기 때문에 두 기업 모두 이제 뭐 실적으로는 상당히 깔 데가 없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네, 하나씩 좀 볼게요. 네. 네이버는 그러면 강점과 리스크는 뭔지, 카카오는 뭔지 좀 보겠습니다. 네이버 네. 같은 경우는 사실 포시마크 인수 뭐 이런 네. 것만 해도 네. 좀 너무 비싸게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랬었는데 아, 그렇죠. 이번에 보면은 실적도 괜찮고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포시마크가 포함되어 있는 커머스 사업 부문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웹툰이 포함되어 있는 컨텐츠 사업 부문. 이 두 가지가 성장의 핵심축입니다. 네. 그러니까 광고라는 캐시카우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이익을 컨텐츠나 커머스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 두 개 사업 부문이 유일하게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창구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사업인 광고 쪽이나 금융 쪽은 각각 어떤 규제 산업이거나 금융이죠. 그리고 또 네. 광고 같은 경우도 구글이나 이제 메타 플랫폼의 장악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해외 진출이 용이하지 않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커머스나 특히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기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외로 뻗어나갈 수가 있겠고 그런 부분들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포시마크를 통한 커머스의 글로벌 확장 이게 이제 이번에 성과를 봤죠. 그래서 작년 4분기 인수하기 직전에 400만 불 적자였던 상태에서 이번 1분기 에비타 기준으로 200만 불 흑자로 단번에 전환을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네이버로의 피인수 이후의 시너지가 본격적으로 발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자 기대감을 키우고 있고요. 네. 컨텐츠 같은 경우도 웹툰 쪽이 작년도에 M&A를 많이 했어요. 그 M&A의 결과물들이 이제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유기적으로 원래 오랫동안 씨앗을 뿌려왔던 것들을 이제는 유료 과금 결제나 또 광고 배너 같은 것들을 지금 국내에서만 좀 임팩트 있게 도입을 해둔 상태인데 웹툰 플랫폼 내에서 해외 쪽도 이제는 광고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화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쪽 컨텐츠 부분에서 적자만 툭툭툭 줄어들어도 네이버 전체 연간 영업이익이 뭐 500억, 1000억 또는 그 이상 좋아지는 게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네이버 주가도 좀 화답을 해줬는데 네. 사실 약간 길게 보면은 아직도 성에 안 찬 분들이 대부분이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지속 가능한 성장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지속 가능한 상황이고 또 하반기에는 컨텐츠 사업 부문에서 이제 어떤 그런 이벤트적인 성격의 큰 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공개하는 이제 로어 올림푸스라는 네이버 웹툰을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글로벌 OTT를 통해서 네. 공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건이 이제 그런 건들이고요. 네. 글로벌에서 네이버 IP가 통하는구나가 확인되는 순간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피어들 수준으로 위쪽이 열리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포시마크 같은 경우는 당근? 마켓 네, 뭐 네, 이런 네. 거랑 좀 많이 비유가 많이 되던데. 비교가 되죠. 네네네. 이것도 좀 비싸게 샀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일단은 네, 이제 좋아진 그때 거예요? 당시에 네. 이제 거래가액을 보면은 네. 당시에 이제 어떤 미국 플랫폼을 인수하는 대가로는 거래액 대비 배수를 보통 많이 보는데요. 비교적 공정 가치에 가까운 금액이었어요. 다만 이제 조단위 투자를 해서 이 커머스 쪽
사실 컨텐츠보다는 해외 진출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커머스는 기본적으로 물류 쪽, 그 다음에 현지에서의 공급망 관리라는 이 두 가지 허들이 해외로의 진출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터프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운 미국을 택했다라는 게 투자자들의 심리를 크게 이제 꺾었었던 이유인데요. 막상 인수를 하고 보니까 네이버 쇼핑에서 적용되었던 그런 검색 기술들, 고도화된 검색 기술들이나 쇼핑 라이브, 그리고 네이버의 쇼핑 렌즈라고 해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제 내가 사고 싶은 것들, 뭐 어떤 물건을 찍거나 이미지를 올리면 그와 이제 유사한 쇼핑 정보들이나 이제 비교 가능한 상품군들을 쫙 한 번에 검색을 해줍니다. 이미지만으로 그런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을 포시마크 플랫폼에도 순차적으로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네. 이미 검색 부분하고 쇼핑 라이브는 도입을 했고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음을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경영진이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너지와 더불어서 바로 흑자전을 해버리니까 그럼 이거 미국 시장에서 가능성이 있겠는데? 네.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카카오하고 주가가 좀 그렇구나. 차별화되는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카카오 얘기 좀 카카오, 해야겠는데 네. 네이버는 그냥 장기적으로 보면 네이버는 그래도 고점에서 한 절반에서 막았는데 그쵸. 카카오는 뭐 3분의 3분의 1 1 톡 막 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요번에도 이렇게 안 올라주니까 네. 이게 네이버는 아니 카카오는 이제 장기적으로 동력이 떨어진 것인지 카카오는 사실 장기적인 동력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 주요 자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상장을 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금융 자회사들에 이어서 지금 이제 엔터테인먼트나 모빌리티까지도 상장을 할 계획이고 예. 그렇게 알려져 있고 상장을 다 하게 되면 이제 카카오 본주는 네. 투자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네. 단기적으로 카카오는 사실 단기적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종목인데 네.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네이버보다 상승폭이 더 클 수도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비상장계의 최대 대업 네. 이 비상장 자회사가 조만간 상장을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첫 번째 스텝 단추가 끼워진 게 SM을 인수한 거고요. 두 번째 스텝으로 제가 보고 있는 이벤트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 피코마의 합병입니다. 네. 이 합병을 가장 확실한 시그널로 삼아서 2, 3개월 안에 또는 3, 4개월 안에 예비심사 청구, 네. 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청구에 들어가면서 IPO가 개시되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카카오에 좋은 건가요?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재작년에 카카오 주가 고점 찍었을 때 네. 카카오뱅크랑 페이, 금융계열의 자회사가 상장을 했었습니다. 네. 네. 단적인 예로 보통 우리가 자회사 상장에 대해서는 지분가치에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 할인율은 2년 전 대비 현재가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네. 불리한 요소인데 다만 할인 전 기준의 그 지분가치를 놓고 봤을 때는 이번 엔터의 상장이 뱅크 더하기 페이의 상장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네. 그 정도로 임팩트 있는 요소고 2년 전에 주가가 17만 원 갔었잖아요. 카카오가. 네. 지금 다시 17만 원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할인율이 많이 떨어졌기 네. 때문에요. 다만 뭐 한 6자리 주가 정도는 다시 한번 트라이를 10만 원 정도를 다시 한번 트라이 할 수 있을 만큼 엔터테인먼트라는 자회사의 상장권은 카카오 본주의 시가총액을 상당히 크게 스윙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딜이라는 거죠. 근데 좀 큰 그림으로 보면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카카오 너무 많이 상장을 하니까 네. 자꾸 시총이 막 늘어나니까 네네. 예, 이런 걱정이 사실 뭐 있을 수 있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계속 상장하는 게 맞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일반적이진 않죠. 예. 예, 글로벌 어떤 표준 스탠다드로 네. 봤을 네. 때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닌데 네. 카카오 같이 이제 후발주자로서 많은 사업에서 좀 빠르게 네. 선두와의 어떤 갭을 줄이고자 하는 네. 그런 방식에서 카카오의 방식이 지금 모든 사업에서 보시면은 좀 빠르게 M&A 하면서 네. 그 M&A 과정에서 필요하다면은 뭐 이제 IPO를 좀 빠르게 네. 짧은 네. 타임라인에 가져가는 네. 그 방식대로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고 네. 뭐 사실 엔터테인먼트나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그다음에 헬스케어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 센터 이런 쪽을 최근에 또 많이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순차적으로 뭐 좀 사세를 좀 빠르게 확장하기 위해서는 뭐 M&A 및 그런 IPO를 통한 엑싯 이런 부분들이 이제 카카오의 전략적 방향성이다. 카카오 이렇게 입장에서 보시면 보면 됩니다. 나쁜 거는 꼭 아니다. 그렇죠. 카카오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이죠. 네. 근데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카카오 좋고 다 좋은 건 알겠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이거 다 합치면 너무 커. 이거. 그래서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중복 상장에 대한 할인을 예. 가혹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일반적인 지주사의 상장사 지분에 대한 할인율이 70%가량 됩니다. 네. 최소 60에서 네. 70% 사이. 그럼 이제 카카오도 사실 엔터, 모빌리티 여기까지 상장하게 되면 주요 자회사들이 다 별도 상장이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이 지분에 대한 할인율은 일반 지주사 할인율에 상당히 근접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10만 원을 한번 트라이 해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 이번에는 진짜 가격이 문제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이버 알겠습니다. 카카오 얘기만 예. 해도 사실 모자라지만 끝도 오늘 없는데 게임 얘기를 또 게임주 얘기해야죠. 해야 돼서 네. 크래프톤과 위메이드, NC소프트 소프트. 실적 네. 얘기 좀 네. 해볼게요. 네. 일단은 이제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매우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NC랑 위메이드는 못 나왔는데 일단은 이제 가장 크게 갈리는 부분은 크래프톤과 몇몇 안 되는 게임사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MMORPG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게임사들이에요. MMORPG라는 게임 장르의 특성상 매출이 계속 처음에 출시 때 빵 떴다가 계속 하향 안정화 빠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매출이나 성장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는 데는 상당히 어렵고요. 지금 같은 업황에서는. 근데 이제 반면에 크래프톤 실적, 유일하게 실적이 잘 나왔는데 보시면은 장르 자체가 RPG 장르가 아니죠. 그리고 PC 쪽에서도 매출이 상당 부분 나옵니다. PC 모바일 쪽으로 상당히 좀 균형을 갖춘 상태였고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오히려 지금 같은 업황에서 1분기 사상 최대 매출 그리고 그 주식 보상 비용이라는 이제 그런 그 예측이 힘든 비용 요소를 차치하고 보면은 네. 영업이익도 사실은 사상 최고치거든요. 작년 대비 12% 정도 증가를 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를 지금 업황에서 지금 기록한 게 사실 크래프톤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나라의 게임사들도 넌 MMORPG로 가야 된다. 네. MMORPG 외의 게임 포트폴리오를 늘려서 실적의 안정적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크래프톤이 좀 돋보였고 또 이제 이번 실적에 반영된 부분은 아니지만 네이버와 크래프톤 간의 합작 플랫폼을 이제 계속 개발을 해 왔었고 그 UGC 플랫폼 이름이 이제 미갈루라고 지은 것 같아요. 네. 그 프로젝트 미갈루 플랫폼도 이제 연내 북미 쪽에서 이제 론칭이 되면서 그런 이제 AI 요소들을 게임의 개발이나 또는 그런 요소들이 적용되어서 나오는 그런 게임의 출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래프톤이 국내 게임사들을 좀 리딩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넥슨과 크래프톤 이 두 개 회사가 네. 사실 국내 게임사들 중에서는 좀 탑2라고 보셔도 네.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위메이드? 위메이드하고 NC소프트는 또 NC소프트.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이제 NC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로는 소폭 상회를 했지만 네. 그 비용 항목을 보면 이번에 이제 마케팅비를 50억도 안 썼어요. 네. 1%밖에 안 썼는데 매출의 1%인데 이거는 유지되기 힘든 비용 그 레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일회적으로 영업이익을 조금 잘 낸 그런 상태고 이익보다 중요하게 이번 실적에서 보셔야 되는 부분 매출인데요. NC소프트의 1분기 매출이 좀 저조했던 가장 큰 이유가 리니지 W의 네. 매출 하락세입니다. 네. 리니지 W가 지금 출시 6개째 분기인데 매출의 낙폭을 보면은 MMORPG는 처음에만 빵 뜨고 계속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낙폭이 2개 분기, 3개 분기 초기에는 이거 리니지 M급 대박인가? 라고 했는데 일단 M급은 아니고 2M보다도 좀 더 매출 하향 속도가 빠른 걸로 나타나면서 네. 경쟁사들의 MMORPG 출시가 본물을 이루다 보니 이게 회사에서는 큰 영향 없다고는 하나 전반적으로 동일 장르 내에서 게임이 워낙 많이 출시가 되니까 아무래도 매출이 꺾이는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구조적으로 3분기로 예상되는 TL이라는 신작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모멘텀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제가 커버리지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종목이에요. 왜 그런가요? 일단은 이제 뭐 위믹스하고도 또 연동이 되어 있고 그런 이제 뭐 코인의 상장 페이지나 이런 네. 것들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리 예측하기가 그렇죠. 사실 저 또한 뭐 사실 몰라요. 네.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많이 연동이 되어 있고 결국은 이제 코어인 게임만 가지고는 주가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뭐 위메이드 같은 게임주들은 상당히 좀 사실 게임이라는 섹터가 제가 한 4-5개 섹터를 보고 있지만 네. 제일 어렵고 개인분들한테 추천을 잘 안 드리는 네. 왜냐면
흥행 예측이 안 돼요. 네. 드라마나 영화는 흥행 예측이 되거든요. 근데 게임은 흥행 예측이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러면 뭐 말씀입니다. 어쨌든 그 제 뭐 약간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게임 산업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 뭐 게임을 잘 몰라요. 잘 모르실 그러니까 경우에, 뭐 예. 크래프톤인지 예. 넥슨인지 예. 뭐 지금 뭐 NC 소프트인지 뭐 네. 위메이드는 뺀다 하더라도 네. 이러면 진짜 열심히 봐서 잘 될 네. 것 같은 걸 찍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쟁 상대에 있으니까 한 놈이 놈이라고 죄송합니다. 하나가 잘 되면 하나가 못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되니까 그냥 상위 그룹 뭐 한 3개 골라서 다 사면 예. 결국 게임이 잘 되면 결국 내가 돈을 벌지 않을까 이런 생각 두 가지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예. 뭐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일단은 게임주는 바스켓 매매는 힘들고요. 같이 안 갑니다. 같이 안 간다? 가기 때문에 바스켓 매매를 해놓으면 하나 오르고 하나 빠져서 그냥 똔똔이 됩니다. 아니면 더 빠지거나. 네, 그래서 바스켓 매매는 이제 추천드리지 않는 상황이고. 아, 그런가요? 그래서 트레이딩이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네. 매 시간 내가 주가를 볼 수 있고 네. 하루 단위로 내가 팔고 예. 사고 잘한다. 예. 그러면은 신작 나오기 전에 사셔서 네. 예를 들면 NC를 쭉 바닥에 사셔가지고 TL 신작 초대형 신작의 출시일이 정해지거나 이러면 슬슬 오를 거예요. 그러면 출시 전에 무조건 나오는 이런 방법이 이제 트레이딩을 잘하실 경우고 네. 아 나는 트레이딩 잘 모르겠고 근데 뭐 게임주 워낙 한번 튀면은 많이 튀니까 그런 경우에는 네. 아무도 안 보는 게임주를 사십시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게임주를 추천을 드리는 게 크래프톤하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W 게임즈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는데 실적이 너무나 단단하고 네. 크게 이상하게 될 일이 없는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을 사 두셨다가 크래프톤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하다가 실적 잘 나오니까 크래프톤 지금 사야 됩니까? 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남들이 열광할 때 네. 크래프톤은 이제 9월 달에 요번에 이제 중국 아시안 게임에서 글로벌 8개 게임 중에 한국 게임으로서는 유일하게 정식 종목이거든요. 네. 뭐 이제 그런 모멘텀들이 쭉 받을 때 남들이 열광할 때 싹 팔고 나오는 이게 크래프톤 W 게임즈 이런 것들 그러면 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네. 바스켓은 아니고 찍어서 사야 되나요? 찍어서 사야 됩니다. 근데 이거 네. 게임보다 더 어렵네.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뭐 드라마 제작사나 이런 것들은 바스켓 매매가 가능해요. 네. 아, 근데 이제 그렇군요. 인터넷도 사실 네이버 카카오 주가가 비동조화된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네. 항상 동조화해서 가기 때문에 바스켓 매매 가능합니다. 근데 네. 게임만큼은 상당히 이제 바스켓 매매 어렵다는 거죠. 게임도 어렵고 네. 잘 되는 게임을 찍기도 어렵다. 예, 이렇게 그럼 생각이 이제 드네요. IP가 분산되어 있는 네. 게임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것들을 찾으시면 되는데 넥슨이 대표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현대차증권 모셔서 우리가 그러게요. 좀 자세히 네.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김현용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